버려진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진짜 주인이었다. 드림그룹 본사 47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풍경을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6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얼굴과 머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풍경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 문 옆에 서 있던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예.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드림호텔 신임 셰프 면접이 있죠.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이강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화영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이강혁은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구나.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옆에 앉은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드림호텔 셰프 자리 엄청 경쟁률 높다던데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100대 1이래요. 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준호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칼 흉터가 있었습니다. 15살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처음 칼을 잡던 날이었습니다. 양부 강남봉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그래도 계속해야 해. 강준호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계속해야 해. 그게 자신의 요리 인생 전부였습니다. 면접관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채화영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처음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지원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강준호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준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강준호 차례가 됐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왜 요리를 합니까?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채화영이 잠시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서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드림호텔 주방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주방장 김만식이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눈빛이 험했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새로 왔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강준호입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채화영 씨가 뽑았든 누가 뽑았든 내 주방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아들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하지마. 그 말 듣기 싫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김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보조 셰프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원래 저래요. 그래도 요리 실력은 인정해줘요.
보여주면 달라져요. 강준호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주방이었습니다. 재료가 좋았습니다. 불이 강했습니다. 강준호는 앞치마를 맸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강준호라는 사람 신원 조회했어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경기도 출신이고 강남봉 씨와 한영자 씨 부부의 아들로 등록돼 있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입양됐죠?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예. 3살 때 보육원에서 입양했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그 보육원 이름이 뭐예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성심보육원입니다. 최화영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강혁이 그것을 봤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더 조사해요. 태어난 병원, 입양 전 기록, 전부 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그냥 해요. 이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최화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최화영은 그 사진을 꺼내 강준호의 입사 서류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자신에게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방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가장 일찍 왔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김만식이 왔습니다. 강준호를 보고 멈췄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5시에 왔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왜?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재료를 미리 보고 싶었습니다. 김만식이 강준호가 손질한 재료를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칼질이 균일했습니다. 낭비가 없었습니다. 김만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강준호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드림호텔 레스토랑이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준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문이 밀려왔습니다. 강준호의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화영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 여기는.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잠깐 볼 게 있어서요. 최화영은 강준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준호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강준호의 옆모습을, 손을, 움직임을. 최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을 봤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최화영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강준호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최화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방을 나갔습니다. 이강혁은 밤에 최화영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준호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말해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태어난 병원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성병원입니다. 최화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출생 기록이 2개입니다. 하나는 일반 출생 기록이고 하나는 따로 봉인된 기록입니다. 봉인된 기록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최화영의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봉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마동준입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동준, 드림그룹 창업주, 마 회장의 남편,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그 기록 어떻게든 열어봐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어야.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법원이고 뭐고 열어요. 돈이 얼마 들든 상관없어요. 이강혁은 최화영의 눈빛을 봤습니다. 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최화영은 혼자 남아 마동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시각 다른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였습니다. 한 여자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화면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자가 혼자 말했습니다.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여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드림호텔에 있어요.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 웃음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화면이었지만, 차가웠지만, 여자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최화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준호의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강준호는 퇴근 후 한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왜? 밥은 먹었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먹었습니다.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첫날 어땠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주방이 좋았습니다.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주방장이 좀 까다롭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봐. 강남봉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호냐? 잘 지내고 있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드림호텔이면 대단한 데 아니야.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주방이에요. 강남봉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강준호도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그것이 가끔 아쉬웠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림호텔 레스토랑에 소문이 났습니다. 새 셰프가 들어왔는데 음식이 달라졌다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예약이 늘었습니다. 최화영은 그 보고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 음식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손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특히 어르신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손맛이 있다고 하십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손맛.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예. 화려하지 않은데 계속 생각나는 맛이라고 합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먹어봐야겠네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가 직접요.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왜요? 안 됩니까? 최화영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손님 중에 섞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강준호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최화영을 못 알아봤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메뉴입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최화영은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먹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맡아본 냄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냄새.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아이 냄새 같았습니다. 최화영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강준호가 지나가다가 최화영을 봤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맛이 없습니까?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강준호가 잠깐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장민은 드림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화영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복길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에서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다고. 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오장민은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1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화영이 나왔습니다. 오장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화영이 멈췄습니다. 오장미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오장미입니다. 오복길의 딸이에요. 최화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복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화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앉았습니다. 오장미도 앉았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오복길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남기셨어요. 드림그룹이 아버지한테 한 일이 있다고.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림그룹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저는 드림그룹에 없었으니까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신이 관련됐다고 하셨어요. 최화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오장미 씨, 증거가 있습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찾고 있어요.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어요. 증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실을 말씀해 주시든지. 최화영이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때는 증거를 가지고 올게요. 오장미가 나갔습니다. 최화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오장미라는 여자 조사해요. 오복길 딸이라고 하는데 오복길과 드림그룹 관계를 전부 지워버려요. 기록이고 뭐고 전부 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최화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복길. 그 이름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강준호는 그날 퇴근길에 로비에서 오장미와 마주쳤습니다.
오장미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들어가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오장미가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준호가 서류를 집어줬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강준호가 서류를 건네다가 멈췄습니다. 서류 제목이 보였습니다. 드림그룹 초창기 임원 명단이었습니다. 오복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드림그룹 관련 서류입니까? 오장미가 서류를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그냥 개인 서류예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드림그룹 직원이십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 셰프입니다. 강준호라고 합니다. 오장미가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오장미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드림그룹에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락하세요. 강준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장미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이 마냥 좋은 데 같지는 않아서요. 오장미가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준호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장미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강준호. 이름이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드림호텔 CCTV를 틀었습니다. 강준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오장미도 보였습니다. 여자가 멈췄습니다. 오장미.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쪽에서 받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오장미가 드림그룹에 들어갔어요.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오장미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를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켜보세요. 때가 되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준호와 오장미가 각자 건물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흘렀습니다. 마서리는 채화영 집에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밥은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해놨어요. 채화영이 멈췄습니다.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예요. 채화영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서린이 찌개를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채화영이 한술 먹었습니다.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맛이 없어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채화영이 마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마서린이 웃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밥상이 따뜻했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서린아.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왜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채화영은 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마서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준호, 오장미. 두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강혁은 밤에 혼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화영 사무실에서 나온 뒤였습니다.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예.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강준호 출생 기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봉인된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에게는 다른 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강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강준호는 다음날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식이 옆에서 봤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그거 뭐야?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새 메뉴 개발 중입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허락받았어.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직요.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재료를 쓰면 안 되지.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제 사비입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뭐?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재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온 겁니다. 호텔 재료 안 씁니다. 김만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맛 좀 봐도 되나?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드셔보세요. 김만식이 한 입 먹었습니다. 오래 씹었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이거 뭘로 한 거야?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비밀입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메뉴 올려. 내가 채화영 씨한테 허락받을게.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말랬지. 강준호가 웃었습니다. 진홍주가 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준호 씨 인기 많네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중에 또 온 분들 있어요. 강준호 씨 음식 먹으러 오는 거래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도 관심 있는 거 알아요. 강준호가 멈췄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관심이요?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강준호 씨 이야기를 물어봐요. 저한테.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어디 살고 가족은 있는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강준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모른다고만 했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장민은 강준호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믿음이 갔습니다. 오장민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강준호가 받았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저 오장미예요. 어제 로비에서 만났던.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드림그룹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걸 찾아야 해요. 드림그룹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강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세요. 주방 쪽 출입구로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직 감사하기 이릅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왜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직 뭘 찾아드린 것도 없으니까요. 오장미가 웃었습니다. 강준호도 웃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화영은 그 시각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채화영이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난 적 있는 사람입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누구냐고요?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마동준 씨를 기억하십니까? 채화영의 손이 굳었습니다. 마동준. 드림그룹 창업주.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강준호 출생 기록을 왜 찾고 있습니까? 채화영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그 기록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채화영 씨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화영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마동준이 살아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혁이 받았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마동준 씨 죽음 다시 조사해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마동준 씨는 15년 전에.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다시 조사하라고요. 이강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동준.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강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강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쪽에서 받았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마동준을 조사하려 합니다.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밤이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마동준이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 자신이 있었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